순열편이죠? 개념 정리 요번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요 비법 넣기의 꿀팁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 특정 대상이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요령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직접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2명. 이렇게 총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들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봤어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다. 그러면 문제 조건에 맞게 어떤 특정 대상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배열이구나. 맞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을 자, 요 옆에 요령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하나의 해법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배열하고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은 이웃해도 되는 대상들의 양 사이드, 양끝 또는 사이에다 배열하면 됩니다. 자, 먼저 뭐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면 기준은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배열한다. 뭐라고요?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배열 후 그 대상들의 양끝, 먼저 배열된 것들의 양끝 또는 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배열한다. 자, 요게 특별한 대상이 이웃하면 안 되는 그런 단서가 붙었을 때를 우리가 경우의 수 세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자, 그래서 요 문제다 적용을 해봅시다. 남자 3명, 여자 2명 있는데 이 5명을 일러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건 누구예요? 대상이. 남학생이죠. 그러면 남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을 먼저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n 팩토리얼. 3명을, 남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3 팩토리얼. 맞습니까? 자, 여기 남학생이 오는데 몇 번 남학생이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3명을 먼저 일렬로 배열하면 3 팩토리얼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은 여학생이잖아요.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이 갈 곳은 그럼 어디라고요? 연속으로 걔네 이웃할 수 없으니까 남학생들을 배열한 상태에서 양끝 또는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가면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반드시 남학생이 끼게 되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V 체크한 곳에 여학생을 세울 수 있는데 이 V 체크한 곳이 서로 다른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4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 몇 군데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학생 2명을 배열하니까. 2군데를 골라내는 거죠. 2군데를 골라서 여학생을 세울 건데 여학생 1번이 서느냐 2번이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 2군데를 골라서 요 자리와 요 자리를 골라냈다 칩시다. 여기에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이 올 때와 그죠?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이 올 때와 여학생 2번, 여학생 1번이 오는 거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순열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결국 여학생 2명을 내가 선택한 서로 다른 4개 중에 2군데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순열의 정의였잖아요. 서로 다른 4개의 빈자리 중에 2개를 골라 순서가 있게 배열하는 방법 4퍼뮤테이션 2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이게 여학생 배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종의 곱법칙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 먼저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가지 당 여학생을 조건에 맞게 배열하는 방법. 맞습니까? 자, 그래서 6 곱하기 4퍼뮤테이션 2는 빠르게 계산하면은 서진아 얼마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72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꿀팁 하나 알아봤어요. 누구누군가 특별한 대상은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대상 먼저 배열하라는 거. 정리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특정 위치에 적어도 하나의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요령을 찾아라. 자, 특별한 위치에는요. 아주 중요한 여기 단서가 나오는데요. 볼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죠? 이렇게 문제의 핵심 키워드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라는 이런 문구가 딱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별표 쳐놓고 이런 문구를 보자마자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하자. 그 얘기가 뭡니까? 자, 그럼 일단은 여사건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보통 사건을 표시할 때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는데 A라고 쓰면 얘는 사건 A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옆에 오른쪽 상단에 C자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얘를 우리말로 읽을 때는 A,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의 반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만약에 집합을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상태인데 배웠다면은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눈금은 1, 2, 3, 4, 5, 6이 나타날 수 있죠.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걔가 바로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건에서는 걔를 전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전사건.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그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는 뭐가 들어가요? 2, 4, 6이 들어가겠죠. 이해됩니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거기에 속하지 않는 1, 3, 5는 2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A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공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 다이어그램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공통수학 2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만 할 건데,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 C라는 녀석이, 그럼 읽을 때 선생님 A의 C제곱이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무식한 거고요. 얘는 A의 컴플리먼트라고 있습니다. A 컴플리먼트. 즉, 왜 A 컴플리먼트가 되냐면, 컴플리먼트가 뜻이 뭐죠? 보충이라는 얘기죠. 보호란 얘기예요. 그 영어 품사에서는 보호를 뜻하고, 보충이라는 명사도 되고 보충하다도 돼요, 동사도. 자, 그러면 전 사건을 구성하는데, 전체 집합 U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A 자체만으로는 충분해요? 아니죠. A가 아닌 애들이 포함이 같이 돼야 전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 A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건 A를 보충해줘야지 전 사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A의 컴플리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사건 A에 뭐라고 얘기한다? 여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어떤 녀석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NA를 그냥 물어본 거야. 이런 사건을 사건 A라고 한다면 NA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적어도 하나 이상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 나왔을 때도 있고, 둘 나왔을 때도 있고, 셋 나왔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일일이 너무 많은 거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통째로 전 사건을 고려해서 거기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빼버리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건 A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전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박스 한번 쳐볼게요. 그럼 그런 문제를 하나 봐야지 얼마나 얘가 도움이 되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제를 만들어 봅니다. 예제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갖고 왔고요. 자, 어떤 예제를 만들 거냐.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고, 펜 나와요. 예.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3명, 해서 총 8명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때, 그래서 8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문제 이렇게 냈어요. 전체 8명 있는데 양 끝쪽에는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세우래. 그러면 우리는 얘네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총 8개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떤 단서가 없었다면 이 빈자리마다 사람을 임의로 세우면 되니까 총 8팩토리얼 가지의 방법이 있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단서가 양 끝자리에는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와야 된다라는 특별한 옵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왼쪽 끝이냐 오른쪽 끝이냐. 또 여학생이 3명 있으니까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 여학생. 고려할 게 많아졌죠? 그럼 잘 보세요. 왼쪽 끝에 여학생 오고 오른쪽 끝에는 남학생 오는 방법이 있고요. 여학생, 남학생. 왼쪽 끝에 남학생, 오른쪽 끝에 여학생. 양쪽에 다 여학생.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양 끝에 오는 모든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학생 양쪽 끝에 각각 한 명씩만 쓰는 경우가 2명 다 서는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직접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러면 너무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게 뭘까요? 양쪽 끝에 아예 여학생이 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버리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을 간단하게, 너무 경우가 많아. 그러니 나는 양쪽 끝에 남학생이 와버리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 일렬로 세우는 모든 방법인 8팩토리얼에서 양쪽 끝에 남학생을 세우는 이 방법을 빼주면 될 거야. 맞습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이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세우는 방법, 이 사건을 사건 A라고 한다면, 나는 NA를 구하기 위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A를 구하기 위해서 전 사건 NS에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 NA 컴플리먼트를 빼겠다. 그럼 선생님 아까부터 여기 S를 전 사건이라고 읽으시는데요. 집합으로 따지면 유구, 사건으로 얘기하면 S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럼 이거를 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전 사건은 왜 또 알파벳 S를 쓰고 난립니까? 예, 우리가 모든 일어날 수 있는 표본들을 다 모아놓은 사건이다라고 그래서 얘를 원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 샘플 스페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표본, 샘플이 표본이죠? 스페이스, 우주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실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사건, 그걸 전 사건, 다른 말로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 전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뺄 거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8명을 일렬로 배우는 모든 경우에서 몇 팩토리얼? 8 팩토리얼 마이너스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A의 여사건 생각하는 게 양쪽 끝에 모두 누가 와야 돼요? 남학생이 와야 돼요. 맞죠? 그러면 남학생 5명이 있어서 서로 다른 5명. 이 중에 양쪽 끝에 설 남학생 몇 명을 먼저 선택해야 돼? 2명을 선택해서 순서가 있게 배열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8명 중에 2명 골라내서 양쪽 끝에 배열한다. 아니, 8명 아니죠. 5명이죠. 남학생 5명 중에 2명 선택해서 양쪽 끝에 배열하는 것까지를 한마디로 오퍼뮤테이션 3이라고 하죠. 오퍼뮤테이션 2라고 하죠. 예. 오퍼뮤테이션 2라고요. 그거 그럼 남은 빈 곳에는요. 남아있는 학생이 배열되면 되죠. 8명 중에 2명 배열됐으니까 남녀 가리지 말고 몇 명 남았어요? 6명. 6명 일렬로 배열하는 거 몇 팩토리얼? 6 팩토리얼. 그래서 이 녀석을 집에 가서 잠안 올 때 계산하면 걔가 답입니다. 알겠어요? 예. 정리하세요. 이런 걸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 문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꿀팁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1대1 함수의 정의를 쓰고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아직 함수를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류. 이 함수라는 얘기는 공통수학 2에 우리가 세 번째 대단원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 배우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 함수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완전순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한번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완전순열, 다른 말로는 교란순열. 수학자 몽모르트가 얘기했다고 해서 몽모르트 순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시간에 수영도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맛을 보여줬어요. 4명의 사람 A, B, C, D가 각자 물건을 하나씩 꺼내놓고 서로 자기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A 밑에, B 밑에, C 밑에, D 밑에 와야 될 것들이 전부 자기가 아니죠. 이렇게 모두 가져가야 될 게 자기가 아닌 걸 가져가는 이런 순열을 우리는 완전순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우산을 가져가서 5명이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는 각자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들고 가는 거야. 이것도 완전순열이야. 모자를 벗어났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는 모자를 다 다른 사람 거를 쓰고 갔어. 이것도 완전순열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완전순열을 지금 우리가 예로 들었던 거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A, B, C, D 4명이 각자 어떤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할 건데 자기가 자기 거 채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채점해주는 경우죠. 이것도 교란순열. 완전순열. 알겠죠? 그러면 A가 누구 걸 채점해야 돼요? B 또는 C 또는 D 거를 채점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수형도 그려봤어요. 그쵸? 자, 그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엔 B가 채점할 수 있는 거는 B 거는 이미 A가 채점했으니까 누구 거 남았어요? A 거, C 거, D 거 남았어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B가 A 거 채점했으면 C가 채점할 수 있는 녀석은 이제 B까지 없어졌으니까 CD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거 채점 못하니까 C가 누구 거 채점해야 되고 D 거, D는 누구 거? C 거. 자, B가 C 거를 채점하게 되면 남은 건 A 거와 D 건데 C가 A 거 채점하면 D가 자기 자신 걸 채점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C가 누구 거 채점해줘야 될까요? D는요. A 거. 자, 이번에는 B가 D 거를 채점했어요. 그럼 C가 채점할 수 있는 건 A 거 아니면 C 거인데 자기 거 못하니까 누구 거 해야 되고요? A 거. D는요? C 거. 그래서 지난번 일일이 수형도를 그려서 첫 번째 사람 A가 B 거를 채점했다라고 치면은 그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는구나. 근데 첫 번째 사람 A가 C 거를 채점했을 때도 마찬가지 몇 개 나올 거고요. 3가지. D 거를 채점했을 때 몇 가지 나올 테니까 각각 3가지씩 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전체는 몇 가지다라고 수형도 그려서 알 수 있었어요? 9가지요라고 수형도 그려서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이걸 수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5명인데 5명을 생각하면 4명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지고요. 6명을 생각하면 5명 생각하는 것보다도 또 훨씬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여러분 참고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수행평가의 주제로 나오거나 무슨 객관식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 5명짜리까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좀 빨리 계산할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이 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정도 사고력은 수리 논술까지 가야 되는 사고력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식만 가지고 외워서 써먹으세요. 알았죠? 예. 자, 식이 뭐냐. N명이 물건을 꺼내놓고 자기 게 아닌 나머지 거를 가져가는 방법을 AN이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N명이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먼저 하자. 그러면 A1이라는 건 뭘까요? 한 명이 물건을 꺼내놓고 자기 거 말고 딴 사람 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죠. 한 명이 물건을 꺼내놨으면 자기 물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N이 1이라면 A1은 0이겠네요. 경우의 수는.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2명이 각각 물건을 꺼내놓고 자기 거 말고 딴 사람 거 가져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겠죠. 서로 상대방 거 가져가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N이 3 이상에서는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직접 세서 이렇게 A1은 0이고 A2는 1인 거 알았죠? 그럼 N이 3 이상일 때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n-1 곱하기 an-1 더하기 an-2가 됩니다. n은 3 이상이다라고 아까 알려줬죠. 이게 뭔 얘기냐? 즉 세 번째에서부터는요. 이 공식을 따라가면 우리가 아까 수영도로 그렸던 것과 똑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자, 만약에 3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다. 그럼 A3죠. 맞습니까? 그럼 n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앞에 3 빼기 1은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에다 3 집어넣으니까 얘는 A2 더하기 A1이 되죠? 그럼 계산하면 2 곱하기 얼마예요? 1 더하기 0이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2가지요.
n이 4면은 a4를 구하면 되죠? n에다 4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뭐 더하기 뭐예요? a3 더하기 a2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a3가 얼마고요? 2고요. a2는 얼마예요? 1이죠? 아, 여기 적어놓은 거 읽은 거야. 지금 적어놓은 거 읽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봤다가 밑에 봤다, 앞에 봤다, 밑에 봤다 하지 말고 개념 설명할 때는 확실하게 앞에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차피 영상은 필기 못하면 선생님 매번 올려놔요. 집에 가서 필기 못한 부분 해도 된다고. 설명 듣고 이해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봐. 3 곱하기 2 플러스 1 얼마야? 9. 봐보세요. 아까 서로 다른 4명이 자기 물건 말고 나머지 거 가져간 거 직접 세봤을 때 몇 가지 나왔어요? 9가지. 우리가 식으로 계산해도 몇 가지 나왔어요? 9가지. 이해했어요? 만약에 5명이 물건 내려놓고 나머지 다른 사람 거 가져가는 경우에도 그러면 4 곱하기 뭐 더하기 뭐예요? A4 더하기 A3. 그러면 4 곱하기 A4가 방금 얼마 나왔고? 9. A3 얼마 나왔어요? 2.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4가지. 이렇게 확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5명에 대해서 이걸 수용도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과 규칙을 발견한 수학자가 몽모르트라는 수학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런 수녀를 뭐라고 한다? 몽모르트 수녀리라고 한다. 일렬로 배열하는데 각각 자기 게 아닌 나머지 거를 가져가는 이런 배열하는 방법. 그거를 몽모르트 수녀, 완전 수녀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게 5가 됐건 6이 됐건 앞으로 계속 n값이 늘어나건 상관없이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순차적으로 구해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지? 이렇게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 사이에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이거를 나중에 뭘로 연결시키냐면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대수라는 과목이 있어요. 뭐라고요? 대수의 제일 마지막 대단원이 수열입니다. 뭐라고요? 규칙이 있는 수들의 배열을 수열이라고 해요. 수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수열에 보면 마지막 소단원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나와요. 뭐라고요? 귀납적 정의. 이런 파트에서 이웃한 몇 개의 항 사이의 관계식, 그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식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런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참고로 그렇게 연결될 거라는 걸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공식을 외워서 사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n이 4, 5, 6 이런 애가 나와도 수영도 그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거기 뭐라고 적어놨어? 참고라고 적어놓은 거야. 참고. 예. 여러분한테 계산상의 이득, 자, 시간적인 낭비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되게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냥 생략하는 거야. 예,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맛만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릴 때가 올 거야. 같이 계속 한다면. 자, 여기까지가 바로 경우의 수의 첫 번째 소단원 순열의 전체적인 개념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랑 그 라이트센의 대표 문제를 한번 쭉 다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읽고 해석해 나가는지 우리가 적용하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